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상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잘 상상하지 않는 은퇴 후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대기업 다녔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퇴직 시점이 되면 그 막연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 출신으로 60세에 퇴직하신 분의 후회담을 시작으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 텐데요. 마치 우리 옆집 아저씨나 고모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곧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 나는 대기업 출신이니까 괜찮겠지의 함정. 퇴직하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김기영 가명씨, 나이는 만 60세. 30년 이상 삼성에서 근무했고 직급도 부장까지 달았던 엘리트였어요. 주변에선 언제나 기현 씨만큼은 노후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해왔죠. 김기현 씨 스스로도 은근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60세가 되자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직을 권고했고 김기현 씨도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그만둬도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썼대요.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거기에 사적으로 드러났던 개인연금 정도면 그래도 넉넉하게 살겠지 싶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삼성 다닌다는 말은 보험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김기현 씨가 한 말은 그냥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물론 절대적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은퇴 전에는 평균 생활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규모를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죠.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있으니 은행 잔고가 안정적으로 흘러갔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확 줄거나 연금이 전부가 됩니다. 그 중간 갭갭을 체감해 보지 못한 채로 퇴직하면 기현 씨 같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돈. 좀 더 실감나게 전해드리기 위해 사례 3가지를 소개할게요. 사례 A, 의료비 지출.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상황 62세 때 고혈압 진단을 받고 매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만 하는 어씨. 30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퇴직금도 꽤 받았지만 막상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면 의료비가 크게 나가요. 문제 퇴직 전에는 건강이 크게 문제 없었고 회사 건강검진 정도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수록 검사 비용, 치료비, 약값 등 고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요. 더구나 퇴직하면 회사에서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혜택도 달라질 수 있죠. 결과 적립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손주가 생기면 축의금, 선물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또 이어집니다. 어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의료 비용이 월 1,020만 원 수준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정기 검사 한 번에 30만 원 넘게 훌쩍 나가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 연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만큼 은퇴 준비할 때부터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비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B, 월생활비 기본 200만 원도 부족하네요. 상황 60대 초반에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B씨. 퇴직금과 국민연금 정도로는 한 달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요. 문제 평소 생활 수준에 맞춰 지출 규모를 잡았는데 식비, 교통, 비통신비만 해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 B씨는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투잡을 뛰다시피 하고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보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쉽지 않고 학원 강사나 컨설팅 등 지인 찬스로 일을 구해 조금씩 벌어들인다고 하네요. B씨에게 들어본 바로는 현실은 월 20만 250만 원으로는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힘들고 만약 집에 전세나 대출이 있으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쪼들려 살게 되더라고요. 특히 자녀가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면 용돈이나 학자금, 취업준비 지원도 계속 들어갈 수 있죠.
은퇴 후에는 나 혼자만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례 C 나는 회사가 곧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상황 25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CC. 59세에 명예퇴직을 제안받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문제 회사 다닐 때는 일이 곧 정체성이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자부심을 유지했는데 막상 회사 문턱을 나서는 순간 허무함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퇴직 후 내가 뭘 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진 거죠. 결과 은퇴 후의 시간은 많아졌지만 막상 할 일이 없으니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왔대요. 여기에 건강도 소홀해지고 바깥 활동이 줄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돈 문제 이전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했어요. C씨가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평생 회사 인간이었는데 나가고 나니 사람들도 어느새 나를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쉽게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건강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3. 은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금 금액이 적다, 많다, 문제로만 은퇴 생활을 정의하기엔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돈, 건강, 사회적 관계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1.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은 필수. 지금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월 얼마는 생활비로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내가 쓰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꼼꼼히 적어보고 여기에 의료비나 대출 상환, 자녀 지원금 등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출을 합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이자 등 내가 받게 될 수입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은퇴 후 생활이 얼마나 빠듯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가늠할 수 있어요. 이 건강과 인간관계도 투자라고 생각하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정말 공감하시죠? 평소에 운동과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두면 나중에 의료비가 크게 들 일도 줄어듭니다. 또 회사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내가 은퇴 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인간관계를 확보해두면 훗날 우울함이나 무기력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소일거리 아닌 새로운 직업 찾기. 막연히 퇴직 후에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서 컨설턴트로 일할 수도 있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 내 지식을 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정원 가꾸기, 수공 예품 만들기 등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죠. 이왕이면 적극적 취미나 투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두면 은퇴 후 적응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4. 마무리하며 내가 만든 인생의 2번째 시즌. 지금까지 삼성 출신 60세 퇴직자의 후회담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은퇴 후 사례와 미리 대비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은퇴 후에는 한숨만 가득하구나 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즐거운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은퇴 후에는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고민을 미리 해보느냐 아니면 막상 부딪혀서 당황하느냐의 차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저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연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나갈지, 은퇴 후에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낼지 이걸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훗날의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믿어요. 특히 건강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평소에 식단 조절과 운동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서 체력과 면역력을 챙겨두면 퇴직 후에도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 있거든요. 퇴직 전에 운동 시작했더니 퇴직 후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소일거리도 찾아다니면서
더 활기차게 살게 됐어요. 하는 분들 많아요.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투자와 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 하더라도 연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빠듯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은퇴 전에 월 생활비, 시뮬레이션, 건강관리, 대체 직업 찾기 등을 반드시 준비해두자.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즌 혹은 세 번째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내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일찍 본인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출신 60세 퇴직자의 후회가 우리에겐 진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해요. 앞으로도 건강한 은퇴 생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우리 함께 소통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